고학력 시대, 덕이 없는 천재, 천재불용. 현대사회는 고학력자가 넘쳐나고 지식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은 실종된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덕이 없는 천재는 우리 사회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것이 바로 재능의 역설입니다. 이러한 역설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입니다. 지능과 재능이 차를 앞으로 질주하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라면 인성과 도덕성은 그 질주를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핸들이자 위험할 때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인성이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12기통 엔진의 스포츠카는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에 불과하며 엔진의 성능이 강력할수록 파괴력은 더욱 끔찍해집니다. 오히려 고도로 발달한 지능과 논리력은 인성의 결핍을 합리화하고 혐오를 솔직함이나 합리적 비판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도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교묘한 법망 빠져나가기 등은 최고급 교육을 받은 소위 똑똑한 자들에 의해 치밀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비상한 머리를 오직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인을 지배하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조직 내에서 이러한 독불 장군형 천재 단 한 명은 수십 명의 선량하고 성실한 둔재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순식간에 붕괴시킵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재능 있는 독재자나 명석한 선동가들이 명석한 두뇌를 공동체를 지배하려는 무기로 변질시켜온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마주한 아주 이상한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주변에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넘쳐나는데 왜 우리는 인성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아주 오래된,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두 가지 격언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먼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이 뭔지 짚어보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가정의 역할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경고, 천재불용의 의미를 깊이 파고든 다음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학력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위기를 불러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자료를 보면 이런 지적이 나와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어떤 정치인의 혐오 발언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그냥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뭔가 깊은 결핍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많이 넣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품격까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원은 대체 어디일까요? 참 흥미롭게도요, 그 뿌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가정이라는 시작점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말이 그냥 애들 잘못 쓴 부모 탓이다, 뭐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이 말 속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와,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이는 부모의 복사본이 아니라 메아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던진 작은 말 한마디, 무심코 보인 태도 하나하나가 아이의 인격이라는 텅 빈 공간 안에서 훨씬 더 크게 증폭돼서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자, 이렇게 가정에서 만들어진 아이의 인격이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글자, 천재불용입니다. 이 경고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이 똑똑한 인재가 넘쳐나는 시대에 천재를 쓰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핵심은 재능을 버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엄청난 재능에 반드시 덕이라는 안전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덕이 없는 재능은 우리 조직과 사회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통찰인 거죠. 자, 이걸 아주 쉽게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재능, 그리고 지능은 말이죠. 자동차의 강력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힘이죠. 그런데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조종할 핸들이랑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핸들과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게 덕이라는 겁니다. 인격, 공감 능력, 도덕성 같은 것들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고
위험하다 싶을 때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제어 장치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도덕적인 방향 감각, 즉 덕이 없는 천재는 그저 도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흉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엔진이 오히려 다가올 충돌을 더욱 끔찍하고 파괴적으로 만들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지능범죄들, 또 현란한 말솜씨로 혐오를 퍼뜨리는 선동가들. 이 사람들이 과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책상에서 나는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경영자가 평생을 걸고 지킨 아주 냉철한 경영 원칙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재능만 믿고 뽑은 인재 한 명이 동료 사이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오만함이 팀 전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 능력은 가르치면 되지만 인성의 결함은 조직 전체를 파괴하는 암세포와 같구나. 이건 비단 기업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 교육,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당장 되새겨야 할 지혜가 바로 이 천재불용 아닐까요? 그렇다면 덕이 없는 재능의 문제가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의 일상, 특히 가정생활의 변화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저녁 밥상머리가 하나의 교실이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는 이렇게 해결했단다. 옆집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엄마가 반찬 좀 갖다 드렸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은 교과서에는 없는 살아있는 인성을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그 밥상 자리를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공감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속도감 있는 자극을 우선으로 하는 알고리즘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뿌리 깊다면 우리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일상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자료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은 가르침이 아니라 보여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모든 사람의 방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각 가정에서 부모가 심는 언어의 씨앗이 달라져야 하는 거고요. 둘째는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험 점수, 스펙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인격을 가졌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결국 오늘 이 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에 내보내게 될 그 메아리가 바로 오늘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언어의 씨앗을 올바르게 심는 일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파멸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학벌과 성적만으로 사람을 줄세우는 1차원적인 능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능이 뛰어난 소수의 이기적인 천재보다는 평범하지만 서로 연대하고 타인과 협력할 줄 아는 다수의 시민이 이끌어가는 사회가 훨씬 더 강인하고 건강합니다. 화려한 스펙을 가졌더라도 타인을 비하하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자는 단호히 배제하는 천재불용의 원칙을 사회 전반의 상식으로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